네, 2021년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실제로 2021년도 시장의 부동산을 얘기를 하자면 뭐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다. 뭐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과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그 각종 규제들이 이제 올해부터 또 시행되는 뭐 작년부터도 그렇긴 했지만 올해 조금 더 상승폭이 더 커진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계속 우상향으로 상승 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일시적인 공급이라든가 또는 단기 공급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집값을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이제 종부세 다음 달에 납부하셔야 되는 거죠. 종부세 및 부동산 관련 지표 분석 가지고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 종부세의 기준 과세 대상은 인별로 합니다. 인별로. 가구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인별로 소유한 전국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6억 원까지는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9억 원이었죠. 원래는. 9억 원이 이제 11억 원으로 이제 그 당정협의를 통해서 한 1, 2개월 전에 이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의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 해서 2억 원 정도가 상향된 거고요. 6월 1일, 올해 6월 1일부터 해서 6월 1일 날짜로 해서 등기부등본상의 해당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자는 무조건 다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의 한 6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조건적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말씀드린 대로 현재 1주택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격 6억 원이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11억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테죠. 종합합산 토지가 잡종지를 다 포함해서 5억 원 정도. 그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 모든 것들 상가뿐만 아니라 현재 건물 안에 있는 대지 지분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별도 합산 토지 같은 경우 상가까지 포함해서 80억 원 정도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세가 된다라는 거지. 실제로 이 금액에서 초과되는 부분만큼만 세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부동산세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주택, 이제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까지 이제 범위가 들어갔는데요. 0.6%부터 3%대까지 이제 정해진 거고요. 이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집이 3채 이상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1.12%부터 최대 6%대까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합산 토지분 같은 경우도 15억 원 이하나 45억 원 초과까지 이제 범주를 만들어서 1%부터 최대 3%대까지 이제 세금을 먹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 합산 토지는 모든 것들을 합산했을 때 200억 원부터 400억 원까지 현재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0억 원 이하는 0.5%부터 400억 원 초과는 0.7%대까지 세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율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초과되는 부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 부동산의 공시가격부터 해서 세금, 대략적인 세금에 납부할 금액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알아보실 필요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도 세금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채에서 소유하고 있는 1주택, 집 한 채 갖고 있는 부분은 3억 원부터 94억 원 초과 이제 동일합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3% 동일 세율로 단일 세율입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법인채 같은 경우는 무조건 3%의 세금이 부과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말씀드린 대로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나 아니면 3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단일 세율입니다. 이것도 6%고요. 근데 종합합산 토지분 같은 경우는 1%부터 3%대까지 현재 개인과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실제적으로 별도 합산 토지나 종합합산 토지 같은 경우는 개인과 법인이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단일 세율로 다 묶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95%고요. 내년에는 100%가 됩니다. 내년에 세금이 더 오른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를 이제 공시가격으로 봤을 때
개정 전에는 0.5%부터 2.7%대까지였는데 일반 실제적으로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적으로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세율은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0.1%부터 0.3%대까지 현재 세금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3주택 이상이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같은 경우는 0.6%대부터 현재 최대 2.8%까지 세금이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나라 현재 과표, 실제적으로 과세 표준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현재 과하다, 좀 덜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뭐 실제로 어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우리나라 세금이 OECD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도표를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OECD 국가 GDP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1위가 영국이고요. 영국이 4.48%입니다. 양도소득세부터 해서 자산세, 그러니까 보유세까지 다 합쳤을 때 한국이 그 다음입니다. 2020년도에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4.28%, 2018년도에는 4.05%로 3위를 차지했다가 다시 올해는 2위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GDP 대비, 실제로 개인별 소득 대비 부동산 세금의 부담이 얼마가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상당히 높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부담이 크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도 당연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소득 대비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 세금을 마련할 강구책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라든가 실제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비율을 얼마만큼 올렸길래 당연히 세금이 많이 올랐을까라고 계산하게 되면 작년 대비 올해는 두 배가 아니라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98%였는데요. 공시가격 상승률을 거의 2016년도부터는 거의 5%대부터 해서 거의 미미하게 올린 수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급격하게 올렸죠. 6에서 현재 거의 3배 정도 오른 겁니다. 6%에서 거의 20% 됐기 때문에 4배 가까이, 4배는 안 되겠지만 3.5배 정도 오른 거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담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런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더 심해진 거고요. 당연히 재산세도 징수액이나 변동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실제적으로 6.3%에서 14.2%대까지 올랐다, 변동률이. 한 5년 동안에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고요. 내년에는 더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금으로 올리면서 세금으로 압박을 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의 공급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뒀다라고 계산하지만 그렇지가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물은 더욱더 나오지 않는 상태고요. 매물이 실제적으로는 상속이라든가 증여 쪽으로 많이 회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내가 현재 단독 보유했다, 공동 소유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독 보유했을 때는 현재 산출세에서 추가된 세액 공제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가 좀 더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연령대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60세부터 65세, 65세, 70세, 70세 이상 이렇게 나눴을 때 실제적으로 현재 개정 전에는 보통 20에서 한 50%대까지였는데 이걸 현재 20%에서 30%, 40%대까지 고령자 같은 경우는 현재 높이는 상태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높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보유기간 공제율을 더 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재 20에서 40, 50%인데 또 고령자 공제율 같은 경우 10에서 20, 30%를 10%씩 올린 거죠. 그러니까 고령자에 대한 현재 실제 노령 어떤 소득이 없는 현재 고령자에 대한 현재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부분에서 10%씩 현재 깎아준 거고요. 보유기간 공제율도 실제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기간 공제보다는 장특공제라고 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똑같고 현재 연령대 공제가 그만큼 10%씩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세부담도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고령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60세 이상 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혼자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현재 공동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공제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지분율이 큰 자가 되는 거고요. 현재 공동 소유자 같은 각각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공동 소유를 했다면. 그렇지만 혼자서 현재 단독 소유한 경우에는 1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현재 공동 소유 같은 경우는 6억 원씩 각각 해서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 소유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다릅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공동 소유 같은 경우는 현재 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는 금액 연령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현재 최대 80% 납세 의무자 연령의 보유기간 기준 따졌을 때 내가 현재 60세 이상이면서 지금 도표에 보시다시피 60세 이상이면서 70세 이상이다 한다면은 단독 소유라면서 차라리 세액공제 받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 공동소유가 더 낫다. 1억 원이 더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계산하지만 본인의 현재 연령대라든가 보유기간 뭐 이런 것들 따지시고요. 그리고 단독 소유냐 공동소유가 어떤 쪽이 더 나은가를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 최대 80%까지 때문에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를 좀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세부담 상한선도 올렸죠. 세부담의 상한선은 최대 올리더라도 이 정도 선까지만 이게 다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실제적으로 개정 전에는 연령을 이제 150% 정도 받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200%까지만 그리고 현재 3주택자 이상은 300%까지만 그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대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50%, 200%, 300%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개정을 한 거는요. 연령대는 동일하고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300%가 됐습니다. 100%가 더 업이 된 거고요. 3주택 이상은 현재 그대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한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수 있는 현재 세부담 상한선은 그대로지만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세부담의 상한선이 그만큼 부담적인 부분이 똑같은 형태가 된 거고요. 2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0%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자기가 어떤 형태의 주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사례를 들어보게 되면 현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 장기보유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보유 고령자 같은 경우는 20년, 21년도 차이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재산세가 현재 29만 7,600원 정도가 늘어난 건 맞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줄어들었죠. 36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보유세 합계 따졌을 때 실제적으로 6만 3천 원 정도가 줄어든 형태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면서 장기보유 고령자 같은 경우 세금이 올해는 부담이 좀 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보유자,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현재 재산세가 1,400만 원이었다면 또 21년도에 1,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차이가 89만 2천 원 정도 되는 건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5,200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7,500만 원이 늘어난 거고요. 세부담이 7,600만 원 정도 된다. 이거는 현재 실제적으로 어떤 주택을 표본을 잡은 거냐면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2021년도 공시가격을 따져서 현재 그 도표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2주택자를 한다면은 세부담은 실제적으로 전년도 대비 7,60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시가격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담에 대한 저항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현재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전세 가격, 집값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요. 2년간 수도권 지역은 16.7%, 5개 광역시는 9.8%, 그다음에 기타 지방은 5.3% 전세 가격만 따진 겁니다. 집값은요. 아파트 실거래가는 수도권 지역이 얼마? 58.5% 올랐고요. 거기에 5개 광역시는 26.5%, 기타 지방 2.1%. 엄청난 수치죠. 거의 2배 이상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집값은 거의 다 2배가 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나 현재 실제로 분양 물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공공부문, 민간부문 봤을 때 2016년도부터 쭉 도표로 보시더라도 2022년도에 현재 합산 통계는 좀 늘어나긴 했으나 현재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0년도, 3년 동안은 계속 줄어든 거였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공공부문은 현재 좀 늘어났다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민간 부분도 살짝 미미하게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지금 현재 3년 동안 거친 수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 같은 경우도 2020년도 주택 인허가 전망도 현재 40만 가구 정도가 예상돼 있고 올해는 38만 가구.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없이 집값을 잡기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22년도 국내 건설 수주라든가 이 증감률을 보게 되면 건설 지표를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가는가 알 수 있습니다.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봤을 때 쭉 도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공공 부분은 0.9%가 좀 오르는 반면에 민간 부분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0.1% 마이너스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토목은 4.1%에 건축 부분은 마이너스 1.1%.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건축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부분 때문에라도 공급량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분양과 인허가 물량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년에도 집값이 현재 2.0% 정도 오를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전세는 6.5%, 전세값이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현재 매매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가 여전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무주택 가구나 자가 보유 가구, 자가 보유 임차 가구 봤을 때 무주택 임차 가구가 38.8%인데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현재 공공 민간 투트랙 임대주택 공급해야 됩니다. 당연히 편중된 공공개발 방식을 지향을 해서 민간 개발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할 테고요. 임대인 임차인은 모두를 위한 현재 임대차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돼야 된다.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정상화해서 양도세라든가 보유세를 깎아주고 시장에 어떤 물건이 적극적으로 현재 다시 시장에 다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이런 정책들이 다시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